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닭 사육해서 계사 신축하려고 하는데요. 계사 신축하는데, 이 보면 마지막 묻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본 건축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의제된다 하더라도 기속행위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개발행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가부장이 타당한가? 25점이에요, 이거 물경. 25점. 자, 이거는 첫 번째. 이건 이제, 논점이 그거죠. 첫 번째는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첫 번째. 그래서 기속행위고 이랬으니까,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 건축허가가.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의제되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개발행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허가 거부사야 돼. 이건 뭐냐면 이제, 집중력 문제죠, 집중력. 이렇게 두 개 가지고서 25점을 줬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요? 과한 것 같아. 이건 점수가 너무 과해. 네, 보겠습니다. 자,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관련해 첫 번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냐? 기속행위냐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어떤 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속행위인지 여부. 자, 강학상 허가인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이거부터. 자, 기속인지라니. 그래서 이거 판례 바로 들어갑니다. 1번 판례, 2번 사안의 경우. 1번 판례. 어떤 점의 기속이 재량인지 여부는 체형 금문원 목특성입니다. 자, 건축법 제11조 1항의 문헌상 기속이 재량인지 불분명하나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죠. 명령적 행위죠. 그래서 기속행위이죠. 기속행위이다. 그러나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기속행위인 강학상 허가가 뭐 하는 경우? 의제효를 발생시키면 갑자기 뜬금없이 재량행위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의제효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주장은 틀렸어요. 기속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느냐?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그랬더니 여기 학설을 쓰라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고려해야 한다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절차 집중설과요. 그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실체 집중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중이라는 말은요,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적용되냐면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제하는 B 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A 처분에도 준해절형이 있고 B 처분에도 준해절형이 있죠. 의제받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주체가 뭐냐면 이게 권한집중설이에요. 권한집중설. 그 다음에 이게 절차집중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뒤로 가야 돼, 이거요. 그럼 주절형내죠. 그 다음에 이게 실체집중설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 그러니까 준해절형으로 외우면 이건 못 푸세요. 주절형내로 가지고 있어야 푸세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인데, 이 주체 있죠. 이쪽 주체는 뭐다? 적용돼 버려요. 집중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나타날 필요가 없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은 일로 간다는 거,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이게 넘어간다는데 이 주체 부분은 일로 넘어가 버린다. 즉 권한이 넘어가 버려요. 처분 권한이 일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절차와 형식도요,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다만 내용 있죠. 내용은 곧 요건입니다. 요건은 안 넘어가고 요 요건도 심사를 해야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례는 자, 건축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써보면 자, A 처분, B 처분, 주절형내. 그럼 이렇게 하면 창절비라고 했습니다. 자, 창구 단위라. 자, 주입니다. 창구. 여기가 창구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 이거 절차 간소화입니다. 절차 간소화. 그 다음에, 자, 여기 형식, 비용 시간 절감입니다. 비용 시간 절감. 형식이 뭐예요? 문서입니다. 문서. 필요한 문서 다 있잖아요. 10개 행정청에서 요구하면 10개 행정기관 가서 문서 다 받아와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이게 창절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이쪽으로요 집중이 돼 버립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집중 안 됩니다. 여기는 창절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심사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들을 둔 취지가 뭐냐 했더니,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되는 창구 단위와 절차 간소화, 비용 시간 절감. 그래서 이게 주체, 절차, 형식이에요.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 심사 배제만 보기는 어렵다. 자, 일체의 심사 배제, 1심배.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절차 집중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경우, 자, 건축허가 의제는 개발행 허가의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설문의 해결. 건축허가는 개발행 허가 의제 내용으로 재량 행위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속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개발행 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는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갑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 행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계를 넘긴 경우. 자, 여기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고 높이 이제 17m가 나오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경기도 고시입니다. 고시예요. 그럼 이 고시가 이 법이라면 요거는요, 일탈이 되겠죠.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거죠, 이거요. 일탈, 외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 법이 아니라면, 여기에 법이 아니라면 이제 남용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 위법 판정과 관련해 첫째,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자, 위법하냐라고 하려면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법적 성질에 의해서 처분이냐, 그 다음에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거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둘째,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다. 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배점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제대로 쓰려면요, 어떻게 쓰냐면, 자, 처분이 위법하려면 처분에 주내 절형상의 위법이 있어야 된다. 혹은 하자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 위법 판정과 관련해 첫째,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 재량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는 취소행위 대상에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두 번째는 이게 기속행위 재량인지 문제된다. 그래서 법적 성질론이죠. 로마자 2번이. 로마자 3번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다시 문제의 소재에 들어가서 거기에 처분이 위법하려면 처분의 내용 주내 절형상에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봤더니 땡땡 처분에 주절 형식상의 하자는 엿보이지 않는다. 그럼 물어보는 문제, 처분이 위법한지와 관련한 내용상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자, 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현상 변경 등 허가는 특정인에게 도지적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허용하죠. 그러니까 이건 강학상 특허입니다, 이거. 그럼 강학상 특허는 성질상 형성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의 근거 법규 문헌상 기속행위 재량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의 성질상 형성적 행위로 재량행위다. 그럼 재량행위면요, 위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행정소송법 27조에서 찾아야 됩니다. 행정기본법에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5조. 행정법 15조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법 27조를 씁니다. 27조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 재결청의 재결 취소, 그 다음에 취소의 수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판결 취소가 있어요. 인용 판결, 취소 판결에 의한 취소. 그런데 취소 판결에 의한 취소가 가장 확정적이고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27조를 써달라는 거예요. 개인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처분의 내용상 하자 있는지 27조 끌고 와서 27조와 관련해서 자, 경기도고사가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규인지 문제입니다. 그죠? 27조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 한계를 넘거나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규냐. 자, 그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 법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고시가 법규일 수 있느냐. 고시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인 경기도 고시가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규인지 여부. 학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문제는 자, 이거 보면 이른바 행정규칙은 자, 일반적으로 여기 안 써도 돼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대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대의적 구속력이 법규와 동의어예요. 이 대의적 구속력이 여기 위에 있는 법규와 동의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 법규가 아니야.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규는 아니야. 그런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뭐 하는 거예요? 사무처리 기준이잖아요.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방법과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버렸어요. 이거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권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서 더이다 더 나아가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행정규칙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이해되세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구권부 했어요. 법구권부를 했어요. 그럼 법구권부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거 있잖아요. 법규명령으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냐는 관계로 그 절차 방법을 정하는 방식인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되 요거를 정하면서 거기다가 요거까지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성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이 표현도 외우셔야 돼요.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하여 보충할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돼요. 따라서 당해 법령에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의적 구성력 있는 법규명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 표현이 뭔 말이냐 하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에요. 뭐 했냐면 그 약제수가 있죠. 약제. 보건복지부고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약제 상한가를 했단 말이에요. 약제 상한가를 할 때 뭐뭐 정하라고 하냐면요. 특정 약제명, 그 다음에 약제의 특정 성분명, 그 다음에 약제의 제약회사명, 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얘기했다고 치자고, 이 세 개를. 그러면 요 세 개를 어디에다 했냐면 고시에다가 정했어요. 근데 요 세 개를 누가 정하냐면 법령에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법령에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충적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보충적 기능을 간다, 이 뜻이 뭐냐 하면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보충적 기능은 법령에서 정한 걸 네가 구체화해. 그래서 특정 약제가 뭔지 네가 구체화하고, 특정 성분이 뭐가 있는지 구체화하고, 제약회사 이름들을 네가 구체적으로 다 따져. 그래서 이게 개별 구체성이 되는 거, 이게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 말은 약제, 성분, 제약회사만 쓰라고 했더니 그 약제의 그 원재료의 원산지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대로 해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제 말 그대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자, 검토에서 보건복지, 행정규제기본법 제2항 있죠. 행정규제기본법 제2항은요, 고시의 법규성을 부여하는 법규성 부여 규정입니다. 그런데, 고시가 법규가 된대요. 어디서? 여기서요. 행정규제 영역에서요. 행정규제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니까 행정규제 영역에서는 고시의 법규성이 부여가 된대요. 그런데 행정규제 영역이 아닌 이 영역은요. 행정규제 영역이 아닌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형식은 고시나 법규명 효력을 갖는다는 판례가 타당하려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행정규제 영역을 일반 행정 영역까지 확장하자. 그 확장하는 게 취지상이란 말이에요. 이 취지상의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이 근거 규정이 행정소송법 3조 3항이에요. 3조 3항에 보면 수익적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예요. 그럼 제2항이 이제 재처분 규정이거든요. 그게 그 기속력에. 그런데 재처분은 의무 규정인데 여기서 취소하는 게 절차를 이유로 취소하는 게 수익적 처분이에요. 그러면 침입적 처분은 그러면 절차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법 규정이 없잖아요.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법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절차자의 독자성을 침입적 처분까지 확장시켜주면 모든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독자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3조 3항의 취지상이에요. 취지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영역을 확장시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이제 민법이든 뭐든 볼 때. 그럼 경기도 고시는 이제 뭐가 됐어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게 돼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량권의 한계를 규정해요. 그러면 소결, 자,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 경기도 고시하면 사구역의 층고가 17m 이하예요. 아까 봤죠? 그런데 증축 건물은 높이가 22m예요. 5m는 더 높아요. 그럼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기도 고시 위반이죠. 이거 경기도 고시 위반인데 이게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고시 위반이에요. 따라서 재량권에 한계를 넘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례형에서. 정말 독특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이거는 있잖아요. 기록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만약 기록형이 없으면 이런 문제 낼 수도 없어요.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화청을 위법하다 이럽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건축가업의 법적 성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씩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택시 운송 사업 면허의 법적 성격을 한번 봐봐라. 근데 이게 면허의 법적 성격인데 바로 앞에 보는 게 중요해요. 을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자신의 무사고 운전 경력의 산정에 오류가 있고 오히려 갑보다 자신의 면허 발급 순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자, 갑에 대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에 취소를 가고자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경원적 관계 인자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허 타불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기결되는 경우냐.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격은 뭐냐. 법적 성격은 딱 두 개라고 했죠. 처분이냐, 그다음에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의 법적 성격 관련해서 첫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왜? 이게 돼야, 처분이 돼야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돼야. 처분인지 여부,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고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정 영업권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죠. 따라서 특정 영업권의 설정이니까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아요. 왜? 여기에 대해서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입니까? 따라서 이를 강학상 뭐라 한다? 특허라 한다. 항상 있잖아요. 이게 강학상 특허인지 강학사가 이렇게 따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점수 진짜 낮다고요. 무조건 판례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판사로. 그럼 그 옆 뒤에다 마지막에 왜 강학상 특허란 말을 왜 붙였냐면 이게 성질적으로 형성적 행위라 그래요. 그럼 개인택시 사업 면허가 기속의 재량인지 여부, 어떤 행위가 기속의 재량인지는 당해처분에 근거된 법규의 체제 형식 금문원, 당해행위가 행위는 주된 체형 금문원 목특성이요. 개인택시 사업 면허가 기속의 재량인지는 당해처분에 근거된 법규의 문헌상 불분명하다. 그런데 금방 봤죠. 강학상 특허예요. 강학상 특허는 그 행위 개별적 성질상 뭐예요? 형성적 행위죠. 따라서 재량행위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10점짜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10점밖에 안 되지만 이 두 개만 써서는 10점을 주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신청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신청권이 있느냐? 그랬더니 신청권은 이게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게 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량권 남용 있는지 여부. 이 남용을 풀 때는요, 타입이 두 개예요. 자, 행정기본법 2조 위반으로 풀 때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2조 2장, 그러니까 행정법 2장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남용 사유 있죠. 남용 사유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는 판례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그 2장 위반이 아니면요, 남용 사유 사안의 경우에요. 그 남용 사유에 목살평 부타지어서 쓰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자,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취소의 대상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자유구속 원칙 위반이 문제되고,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행정임법 10조 위반이 문제된다. 이거 한번 봐볼게요. 뭔 말인지.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 쓴 게 하나 있거든요.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위 사안에서 밑줄 친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갑이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밑줄 친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유정주유소는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석유 제품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그 다음에 상원주유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X정유사로부터 직접 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규모와 판매량이 유사한 데다가 갑과 동일하게 1회 위반임에도 상원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5일, 그다음 그치는 처분을 내렸다. 얘는 자기는 사업정지 3개월이란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013년 5월 초순경에 주유소 지하에 있는 휘발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면서 휘발유보다 값비싼 경유를 사용하여 청소를 했는데 그때 부주의하여 경유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휘발유를 공급받다 보니 휘발유 경유가 좀 섞이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업한 후 처음 겪는 일이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이렇게 됐죠.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해보면 큰 의미는 없겠죠. 여기 보면, 자, 보면은 대법원 판례 입장을 따라라. 이거 부령의 별표율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라. 그러면 이 부령은 있잖아요. 부령은 행정규칙이에요. 이거요.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의 기준은 부령에 의하면 행정규칙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근데 법령이면은 법규명령이에요. 법률과 시행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절차적 위법성이라든가 소송 요건의 구비 여부 검토를 생략한다. 뭐예요? 소송의 적법성은 절대로 쓰지 마라. 이게 생략한다면 절대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준해저령 중에 절차상 하자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면 이 세 개만 쓰라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세 개 보면 딱 이 뭐예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죠. 근데 평등원칙 위반인데 평등원칙 위반에 봤더니 평등성을 뭐가 확보하고 있냐 했더니 여기 확보하고 있어요. 부령 별표 1이. 자, 여기서 원칙 위반이 되겠죠. 부령 별표 1이 이게 만약에 이게 법적 성질이 만약에 법규라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 즉시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부령이니까 이거는 법규가 아니고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에 의해서 관행이 성립돼야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돼요.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여기에 됐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주의에서 모두 그래서 조금 섞였다. 근데 개업하는 처음 겪는 거다. 이걸 뭐냐면 나 억울해요.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그죠? 자, 그걸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걸 잘 보십시오. 그 동기를, 억울하다고 하는 동기를. 자, 그래서 일단은 억울하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위법하려고 가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기소이냐, 재량이냐. 그래야 위법하다가 재량행위에서 검토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석유 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이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하라는 변경명령 제기를 통하여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발령되었다. 이제 판례는 뭐예요? 변내당이죠.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 자, 변내당.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2013년 6월 8일자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뭐 이거 다 치고. 그 다음에 이 처분이 그렇다면 기소이냐 재량이냐. 체형 금론 목특성이요. 이 문헌상 봤더니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맞습니다. 이게 침익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량행위로 나오죠. 자, 행정법 그러면 재량행위니까 반드시 행정법 27조를 언급해줘야 됩니다. 27조에 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근함행위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자유구속 원칙 위반인지 여부,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그 다음에 신뢰원칙의 위반인지 신뢰원칙 위반인지 여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임법법 10조 위반인지 여부, 이렇게 비례원칙 위반인지 여부, 3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 행정처분이 이른바 행정규칙이라는 내부 지침에 위반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위법하게 되지 않죠.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죠. 왜? 왜? 위 법의 법이 아니라서. 이건 위 법의 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른바 행정규칙이라는 내부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위법에서 말하는 법이. 다만
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관행 위반이면 위법이에요.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관행 있죠. 관행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돼. 왜? 그래야 내가 관행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신뢰원칙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원칙과 신뢰원칙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평등원칙 위반이 되기도 하고 자유구속 원칙이 그 다음에 신뢰원칙의 또 일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동일한 처분을 받겠네 라는 이제 신뢰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거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정이 없어요.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달랑 2명 받은 거예요. 2명. 그러면 이제 2명 받았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2명이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교과서를 보면 이제 판례는 뭐냐면은 선례 필요설이에요. 판례는 선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판례가 선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사업정지 처분의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이 자유구속 원칙 위반이 될까 했더니 일단은 선례가 없어서 안 되죠, 이거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선례가 없는 경우에 그게 뭐지? 그랬더니, 앞으로 계속 그게 처분이 적용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이긴 해요, 사실. 어쨌든, 이 행정 관행이 있다라는 이게 없다라고 일단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구속, 비례원칙 위반이 뭐냐? 이거 행정기법 10조를 그대로 보고 베끼면 되는 거고요. 이 단계구조란 말을 꼭 쓰시면 돼요. 사안의 경우 가짜 이발료를 판매한 자에 대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석유 제품의 품질을 확보를 하는 이게 뭐죠? 공익. 그래서 명백하게 이 목적 달성에 명백하게 유용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거 그렇죠. 유용하지 않단데 이거 니은이 빠졌네. 않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요. 여기서 키워드는 명백하게. 그 다음에 3개월 사업 정지도 근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된 거죠. 따라서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근거 규정이 이게 위법이 아니거든요. 위헌이 아니거든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1회 위반이라는 점, 동일한 상황에 처한 제3자가 15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고려할 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3원칙 위반이죠. 이건요. 사익의 침해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행정법 10조 위반이죠. 본안에 승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각 거부 사유가 타당하냐 이렇게 나왔죠. 용도 변경 협의 거부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용도 변경 협의 거부 사건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용도 변경 협의 거부 사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기서 국립대학교 법인 A대학교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미술사 도서관 있잖아요. 거의 교내 미술사 도서관이 거의 이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 공연장으로 바꿔서 이제 걸그룹들 데려다 놓고 이제 거기서 뭐 5만 이제 이상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학교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국립대학교의 공연장 남설이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요. 국회에서 모든 국립대학교 신규 공연장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B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요. 그래서 법령상 다른 명시적인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대학교의 용도 변경 해외 요청을 접수하고도 응답을 차일피일 미뤄요. 자, 이거 뭐예요? 처리 지연이죠. 신청시의 처리 지연이죠. 그래서 처분 시가 딱 됐을 때 가결이 돼요. 그래서 9월 1일 6일자로 시행되는데 여기 개정 전에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그 신청시 법률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경과 규정 없이 즉시 시행해야 된다. 주장이 대립했는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처분시 법률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시장이 뭐냐?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국립대학교에서 공연장 신규 설치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용도 변경 협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번거로운 체납 절차를 피하고 변상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너 납부했으면 내가 이거 뭐냐 그 협의해줬을 텐데 그래서 각 거부 사유를 검토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숨은 논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을 거예요, 의외로. 숨은 논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30점. 이유가 있어요. 이 협의거부 있죠, 협의거부. 이 협의 있죠, 협의. 자, 협의. 자, 이게 B시장의 용도 변경 협의인데, 이 용도 변경이죠, 이거. 용도 변경이 사무가 법적 성질이 문제가 돼요. 이 용도 변경 사무의 법적 성질이 빠졌어요, 지금. 용도 변경 사무가 이게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 사무잖아요. 그러면 직무이행 명령으로 이걸 끝낼 수가 있어요. 교육부 장관에. 그런데 이게 국가 사무가 아니고 자치 사무라면 그건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치 사무일 때 그렇다면 요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거냐? 그것도 없어요. 지금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거냐? 그럼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숨은 논점이 지금 두 개가 빠졌어요. 첫 번째는 국가 사무냐, 자치 사무냐. 자치 사무라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치사무예요. 자치사무예요. 일단 자치사무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법에 거기 13조에 있어요. 자치사무에 관한 그거.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자치사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냐 그랬더니 판례가 용도 변경 협의는 실질적으로 이 용도 변경 허가다. 강학상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강학상 허가이기 때문에 그 변경 협의 거부는 강학상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고 또 다른 판례 또 있어요. 다른 판례는 뭐냐면 용도 변경 협의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상대는 누구여야 돼요? 용도 변경 협의가 처분이 되려면 그 상대방은 국민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A 국립대학 법인이잖아요. 사람이긴 하죠. 법인이니까. 근데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인 경우에는 행공특법 권익위를 못 써요. 그래서 뭘로 넘어가냐면 관행실법대로 넘어가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준해 절형상의 특징, 측면, 그 다음에 그 행위와 그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사의 실제 그 불이익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좌절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그 허가가 거부되는 그래서 불이익이 그 내용으로 가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이익사의 실질적 결련성 그다음에 법칙 이걸로 접근해서 쓰라 해서 30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제가 너무 지금 안타까워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분이 됐어요. 그럼 처분이 되면 이제 기소이냐 재량이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제적인 처분성 논의가 지금 생략돼 있다. 근데 처분성 논의 안에는 사무 이게 국가 사무냐 그 다음에 자치 사무냐 자치 사무라면 이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렇게 넘어가는 요 논리 논증 구조가 하나 빠져 있다. 생략돼 있다. 그 다음에 기소이냐 재량 체형 근원 목적성이요. 판례하면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소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의제효죠. 자, 형질 변경 행위, 즉 수반이라는 게 의제효라는 뜻이에요. 의제효, 즉 예외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봤어요. 용도 변경 협의 거부에 근거가 된 건축법 제29조 1항의 문헌상 재량인지 불분명한데 용도 변경 협의는 건축가의 실질을 지니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므로 용도 변경 협의 거부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수반이란 말이 의제효를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처분시법이 적용된 처분사의 일이 타당하냐? 이건 별거 아니에요. 처분시법 적용 요거는요 14조 2항이에요. 행정기본법 14조 2항이에요.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 보면 여기 나오죠. 14조 2항에 보면은 경과 규정이 있으면은 신청시 법률을 적용하는 거고 경과 규정이 없으면 처분시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경과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당시에 법령들을 적용한 곤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신청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처분시 법에 의해서 거부 처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자, 그 얘기를 그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은 자 원칙적으로 처분시 법령이 준거에 행하지 않은 거다. 즉 처분시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그 법령의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여기 경과 규정이에요. 특단의 정함이 경과 규정 없는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시의 개정 법령에 의한 변경된 새로운 허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 또 소관행정청의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자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서 그 사이에 그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에 의하여 그때는요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돼요. 거부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법하게 돼요. 그건 변론을 하고 그렇다면 거부 처분이 위법하게 되니까 그러면 허가 신청 수리 당시의 허가 기준에 따라서 신청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냐 이 말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말이 그 얘기냐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 하냐면 그 얘기 아니야.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 수리 당시 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처분시법에 의하면 이거 거부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허가 처분이 거부처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분시법은 불허가 처분인데 이거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그 처분시법에 의한 거부처분은 위법하게 돼. 그러면 거부처분을 못하네 처분시법에 의해서. 그럼 처분시법에서 거부처분 못하면 그러면 신청시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허가를 줬어야 된다는 거냐? 아니야. 허가 신청 수리 당시 허가 기준 이게 신청시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 없다. 즉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부처분으로 확정적인 처분을 내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무슨 말일까요 그건요? 그건 별 얘기 아니에요. 거부처분을 확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서에 붙인 몇 장에 거의 막 5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서류들이 전부 다 우리 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서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청해가지고 처리를 이유 없이 늦추잖아요. 3개월이 다 지난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내가 다시 건축허가를 혹은 허가를 받으려면 그 서류 다시 다 떼야 돼요.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미쳐요 그거요. 그런데 이 판례가 뭐라 하냐면 그 하지 마라 처리를 놓쳤다면 그러면 처리를 놓친 상황에서 이 법이 바뀌었다면 이제 요건이 강화된 거거든요. 그럼 요건이 강화되면 그럼 미흡하게 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부 처분을 확정적으로 때려버리면 그 친구가 다시 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3개월 내로 다 떼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서류를 그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부족한 서류만 떼어오면 보완하면은 그 허가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서류 보완 명령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자, B 시장은 A대학교 용도 변경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 자, 국회 계류 중인 건축법 개정안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춘 거죠. 이건 뭐예요?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춘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뭐예요? 허가 신청 수리는 뭐냐면 서류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해줬다가 수리가 아니에요. 그냥 허가 신청서는 수리하면 받은 거예요. 근데 신고서는 수리하면 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요,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에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처분시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처분시법이 적용된 처분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처분사유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냐?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 이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써도 되죠. 여기까지 원칙으로 이거 쓰면 안 되죠. 점수 여러분들 뭐 없어 그 쓸 난이. 부당결부 원칙이란 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실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그 실적 관련성에는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고 자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얘기해야 돼요. 여기 보면요. 변상금은 용도 변경 협의 거부로서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미납된 변상금과 용도 변경 협의 거부에서 아무런 원인성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용도 변경 협의 거부로서 부과한 게 맞아요 지금. 자 이거 원인적 관련성은 뭐냐면요. 원인적 관련성은 실적 관련성은 뭐냐면 결부를 시키는 건데 부당 결부잖아요. 결부를 시키는데 어떤 처분의 결부를 시키면 원인적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A 처분에 B를 결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적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B에다가 시키지도 않은 이거 B 처분이요. 이거 이게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거 부당해.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져 있는, 변상금이 붙어져 있는 용도 변경 협의 거부를 지금, 저기, 부당 결부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럼 진짜 결부가 돼 있냐? 원인적 관련성이에요. 결부돼 있는 상태를 원인적 관련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적 관련성은 이런 있잖아요. 무슨 그 목적을 따지고, 그 다음에 수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결부돼 있냐? 결부돼 있네. 원리적 관련성이 있고예요. 없다 아니에요. 있고. 이건 진짜 저도 잘못 썼어요. 문제는 있잖아요. 미납된 변상금하고 용도 변경 협의 거부 사이에 목적적 관련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취지예요. 목적이 취지라고요. 그럼 변상금의 취지는 어디 있냐면 도로법에 있어요. 미납된 목적적 관련성은 법규정을 말합니다. 법규정. 왜 법규정을 말하냐면 법은 모두 다 취지를 각자가 특정의 취지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기사동에서 배웠잖아요. 특정의 취지를 갖고 있어요. 왜요? 법령만을 추구한다. 그때 법령만 추구할 때 뭐야? 취지가 유사해야 된다고요. 즉 목적이 유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변상금 징수는 어느 곳에 있냐면 도로법 69조 사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즉 징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징수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미납된 변상금 징수는 도로법 69조 사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그 사용을 달리하는, 그죠? 그러니까 곡물의 사용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목적의 용도 변경 협의를 거부하는 걸 통하여 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적 관련성이 없어요. 그죠? 용도 변경 협의의 목적은 뭐라고요? 곡물의 사용 방법을 달리하고자 한다. 이게 목적의 용도 변경 협의의 목적이 이게. 근데 그 양자 간에 목적이 공통되지 않아요. 즉 목적적 관련성이 없어요. 따라서 처분사유는 행정일보 13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고 처분사유는 타당하지 않고 처분사유 2도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 운전면허 취소 있죠. 운전면허 취소인데 아까 가르쳐 드렸죠. 운전면허 취소 뭐죠? 음주운전에만 이건 된다. 온리 음주운전에만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한 그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데 이자가 복수의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는 그 음주운전한 그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은 모두 취소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악이 125cc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운전면허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주운전을 운전을 하고 싶으면 대형 버스를 몰아라. 차라리 대형 사고가 나도 어쩌든 대형 버스를 몰아라. 자,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예요. 그럼 갑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보통면허 이외에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이 행정법 13조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이게 그 부당결부 금지원칙인데요. 판례는 뭐냐면 여기는 원칙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이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다. 뭔 말입니까 이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종 보통이거든요. 그럼 제가 1종 보통을 갖고 있으면 지금 서로 별개 것을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 1종 보통 갖고 있으면 2종 소형도 있고 원동기도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 수 있는 자동차는 맞아요. 거기까지. 차종은. 근데 면허의 종류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취득, 취소, 정지 할 때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게 맞다.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 운전면허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거다. 편의를 위한 문제 불가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 취소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통합까지 이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진짜 시험에 가서 쓰는 판례는 요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취소, 정지함이 있어서 이것도 몰라도 돼. 취득, 취소, 정지함이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만 여기 나왔죠. 외하처 가일특 우리 외웠어요. 처음 옛날에 외하처 가일특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하더라도 가일특 가분성이나 그 처분 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끝.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도 할 것이 맞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득의 문제예요.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일특을 따져볼 수 있다고 그래요. 가일특. 그런데 가분성은 없어요. 가분성이 일 수도 있어요. 왜? 차량의 종류별로 가분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나아가 취소 사유가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 가일특을 정하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다. 이거 음주운전밖에 없다니까요. 음주운전밖에 없어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될 수 있는 건 운전면허에 있어서는 음주운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최악의 사유란 말이에요. 취소 사유. 거기다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얘가 음주운전했어요. 근데 봤더니 얘가 다수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란 말이지. 그럴 때는 이 다수의 면허증인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요. 그러면 전부 취소할 때 음주운전 했냐? 그리고 그 다수 면허증이 공통된 한 사람한테 있는 거냐?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본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갑이 운전한 택시는 승용 자동차예요. 따라서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1종 특수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1종 보통면허, 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면허증 때문에. 갑이 소지한 운전면허 전부에 대한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면서 즉 음주운전이고 운전면허를 받은 그 사람 즉 갑에 대한 것이므로 관한 것이므로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이 있어 부당결부 금지원 지반이 아니다. 설문의 2번 이제 갑의전 타당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목사평 부타재수는요. 목사평 부타재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이게 뭐냐면 저기예요. 여기 남부 고속도로 사건이에요. 남부 고속도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남부 고속도로 사건인데 그 신월동쯤에 가다 보면 그 도로 주변에 그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 하나를 이제 줍고 싶은데 그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너무 커서 갑의 도로조명화 시청을 거부했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도로조명화 거부 처분 시청을 제기한다면 인용 가능성에 관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볼게요. 자, 그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도로조명 허가 거부 처분의 법적성을 왜냐면 이법성을 따지려면 뭐 해야 돼요? 기속재량을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기속재량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자,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송의 제기가 적법하냐가 문제가 되고 적법하다면 이법이 있냐가 문제가 돼요. 그죠? 적법하다. 이렇게 크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게 법적 성질이 총론적 사고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시송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대원 피협 재관의 가장 본질적인 게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가 가장 본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위법하냐 할 때 준내재량제 내용의 기속 재량이 나와야지만 내용상 위법을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여부, 자, 구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신청하는 도로조명 허가는 이건 결론부터 막 쓰세요. 강학상 특허니까 처분이 맞죠. 처분이 맞고 그 다음에 강학상 특허는요 법규의 석상 출원을 전제로 한 처분이기 때문에 신청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이면서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도로 조명 허가에 대한 불허가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한다고 봐버려 간주해줘요 판례가. 따라서 이거는 이제 가산점이에요. 여기서 쓰는 건 이건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불허가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을구청장인 도로 조명허가 불허가는 시속의 대상인들 법 조건이 맞다.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체형 구문은 목적성이에요. 도로조명허가 거부의 근거가 된 법규인 도로법 4조 1항의 문헌상 이거 불분명하죠. 그렇다면 당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상 아까 강학상 특허라고 했잖아요. 형성적 행위이므로 재량행위다 끝. 그럼 재량행위라면 행정법 27조에 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에 따른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재량행위 때문에 내용상 이 법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데. 자, 그럼 갑의 추동지기가 적법하냐? 추동지기의 적법률과 대원 피업 재관행 그냥 쓰시면 되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법하냐? 행정법 27조와 관련해서 도로조명 허가 거부처로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지 문제된다.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지 여부. 남용이 있는데 거기에 저기 없어요. 자비신 신부라는 게 없어요. 억울하다는 말이 없어요. 아까 억울하다는 말이 없고 뭐였어요? 예, 본선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이거였어요. 너무나 뭐예요? 친데레한 사유, 쿨한 사유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목사입형 부타제수를 써주세요. 재량 처분의 목적에 비해 사실오인, 비평부, 타사고려 및 적정령 원칙, 그 다음에 재량 불행사,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수 있는 재량의 흔적이 있는 경우 재량권의 남용 사유이다. 그렇다면 도로조명 허가 거부 처분 사유. 이 거부 사유가 뭐였냐면 이제 결정 재량이죠. 결정 재량에서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조명 허가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결정할 때 본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때문에 못 주겠어. 그럼 이는 재량 행위인 도로조명 허가 거부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고려할 사항은 법에 있어요.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한계가 정해있거든요. 범위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할 사항을 고려함보다 타사고려에 해당한다. 도로조명 허가 거부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 도로조명 허가 부처분은 내용상 하자에서 위법하다. 설문 해결 수송을 제기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인가 거부 처분은요, 주체 절차 형식 과정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인가 거부 처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고,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인가 거부 처분은요, 이게 보충적이라, 내용상 하자, 이거 따질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따지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 인가는요, 우리가 말하는 강상 인가가 아닐 거예요. 강상 특허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가 거부 처분 법적 성질. 자, 인가 거부 처분은 강상 특허에 대한 거부다, 이거. 그죠? 인가라는 건 관인이거든요. 관허, 관인. 아시죠? 관허, 관인. 그러니까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 특히 어린이집. 그러면 강학상 특허예요, 그건요. 관인은 강학상 특허예요. 제가 거부처분. 관허도 강학상 특허예요. 그래서 갑에 대한 인가 거부처분은 재량행위가 되죠. 이제 강학상 특허 의미로 그 성질상 행정법 27조에 재량권 일탈하면서 내용상 하자가 있다. 막 이런 거 써주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용상 하자가 있냐. 이제 27조 했으니까. 영유아 보육법 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갑에 대한 인가거부처로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인가거부처는 재량권에 남용이 있는 문제된다. 남용. 왜 남용이 있냐고 문제가 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자, 목사한편 부타제수인데 A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친대로 요건이 기타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데 그럼 뭐예요? 기타 요건이 모두 충족돼서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상의 허가를 줘야 돼. 인가를 줘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의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 건축물이 과거 불법 증축되어 건축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미행 상태의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인가거부처 뭐예요? 너무나 친데레하잖아요. 내용이 지금 억울하다는 요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행 상태의 불법 건축물의 이유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서 처분 사유네. 이거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사무처리 기준은 효과면에 있어요. 언제나 사무처리 별표는 효과면에 있어요. 요건은 법규에 있고요. 요건은 법령에 있고 그 다음에 별표에 있는 것 부령의 별표에 있는 건 효과예요. 근데 효과면의 사유에 해당하느냐 했더니 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청이 반드시 확인할 사유이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인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처분에 뭐가 없어요? 사실 오인이라 써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사고려가 아니다예요. 이거 타사고려 그 처분에 타사고려가 없다.
그다음에 갑에 대한 인과법칙원의 재량권 남용. 왜냐하면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요건이 아니거든요. 요건이 아니고 요건을 다 만족했는데 금지로 갈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상 가져 있지 않다, 적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위법하냐, 적법하냐에 따라서 이제 본안 판결의 형식이다, 형식. 본안 판결의 형식은 종류죠. 그래서 여기는 기각과 인용이 있죠. 본안 판결은 그래서 기각에는 단순 기각, 위법하기 때문에, 아니, 적법하기 때문에 기각이 있고, 위법하지만 기각하는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인용에는 이제 일부 인용, 그 다음에 전부 인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일부 인용하고 사정 판결만 나옵니다. 그래서 1사입니다. 1사.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 나오면요. 대세요 기속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본안 판결의 형식이 확정되기만 하면 나오는 게 기판적이죠. 그래서 기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기속력은요. 기속력은 반복금지요. 제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는데 이 제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간접 강제까지 나아가 있죠. 그래서 기대기 간접 강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사 기대기 간접 강제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